뜨거운 박수를 쳐주시니까 이 물도 뜨겁습니다. 이 더운데 뜨거운 물, 어제 뜸 얘기했더니 뜨거운 맛 좀 보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 이 귀한 목사님들 이 기도와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야,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왜 그렇게들 이렇게 발전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광복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생기가 아주 어마어마하십니다. 여기 에덴 동산의 생기 건강법을 언제 이렇게 터득을 하셨는지 이따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이 보통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아마도 머리에 쥐가 많이 났을 텐데 정말 참 이 본래 공부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은 아예 그냥 습관이 되셨는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3일이지만 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고 함께 여러분 목사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 정말 참 좋고 이제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제게 또 말씀드릴 기회를 이제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4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32년 동안 약 11,500일 정도를 우리 아버님의 의수를 제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해온 세월이 11,500일 정도 됩니다. 대략의 글을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펴냈고 또 전에는 한 생각이 암을 물리친다 라고 하니까 그 책을 펴냈는데 이제 허풍을 좀 많이 떠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한 생각이 암을 물리치다니. 세계 모든 의학이 암 사기가 되면 절대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게 정립된 이론인데 무슨 근거로 무슨 이론으로 암을 고친다고 하나. 아마도 암을 너무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저랑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귀하는 이 세상 사람들 전부를 크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데 그런 오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리고 왜 그러냐? 사람이 좀 겸손하게 다른 사람 좀 훌륭하면 훌륭하다고 하지. 전 요새 이제 좀 제가 우리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중에 우리 이광복 목사님 말씀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훌륭한 분을 훌륭하다라는 말을 제가 절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훌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경제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이 공무원들도 이게 우리 함양 공무원도 인구는 4만 1,000명이지만 공무원 숫자는 똑같습니다. 600명입니다. 지난도 인구 2만 5천 3만이지만 공무원 수는 600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 600명의 공무원 중에 가서 뭔가 허가 신청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열의 7, 8이 이 검토 2줄 읽어보고 안 됩니다 이래버려요. 그것도 또 이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무슨 전투적으로 스파르타 군대 출신인지 그거 안 됩니다 이래버려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안 될 때라도 이제 그래서 이 공직자들이 소위 나라의 녹을 먹고 또 이 봉사를
소위 민원 처리를 해야 할 공직자들의 자세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해서 뭐락하면 또 공무원 뭐락한다고 또 저한테 또 나쁜 인간이라고 그러고 또 그래서 뭐 저기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할 것 없이 제가 제일 많이 언성 높이고 좋지 않은 소리 한 게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들하고 입니다. 그것도 제가 제 뭐 다른 뜻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정당한 업무 처리를 하는데 일을 이상하게 자꾸 해서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닌데 한 생각이 암을 물리치나 하니까 진짜 허풍 되게 떠는구나. 아니 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데 한 생각이 암을 물리치면 그까짓 암을 누가 걱정을 하고 왜 못 고치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한 생각이 뜻이 조금만 생각하면 한 단계 또 한 단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한강이 무슨 강입니까? 한이라고 하는 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라는 게 처음에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선생은 암입니다. 3기입니다. 4기입니다. 라고 할 때 대부분 훈련도 안 되고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그 현대의학이 더 이상 치료법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 판에 그 얘기를 선생은 암입니다라는 얘기 딱 들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이쿠,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제 주장은 일관된 주장입니다. 30년 동안 일관된 주장은 그 생각이 자신을 죽인다고요. 어이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 국방부 용어로는 뭐냐 하면 정신전력이 이미 무너졌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가능성이 좀 적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전력이 완전히 잘 안 무너집니다. 기도를 하고 또 상의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 또 상의 드리고 그거 무슨 소리야, 죽여 퍼먹어야지 이제 이러면 그렇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정말 좋은 한 생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어이쿠 나는 죽었구나. 이런 한 생각을 살 수가 있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죽이면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그 치료법을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지혜롭고 신묘한 이 처방을 가지고 내가 병마를 물리쳐야지. 이런 정말 참 훌륭한 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은 죽염이 좋다라고 하니까 막 퍼먹습니다. 그러다가 짠 게 아니라 쓰네. 이러다가 또 슬슬 어이구 이거 먹기 힘들어서요. 아이고 우리 이강복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이거 사람이 먹을 수가 있나? 마늘 20통? 아이고 5통도 먹기 힘든데 무슨 놈의 20통이야? 이렇게 또 생각이 또 헷가닥 해버려요. 이 닭 중에 헷가닥이라는 게 제일 못된 닭입니다. 그래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는 어제 먹은 마음 또 싹 잊어버리고 또 한 달 전에 먹은 마음 또 이제 지쳐가지고 아이고 지나 먹으라 해야지 나는 못 먹겠네. 어제 먹은 마음이 오늘 내일 한결같이 가야 됩니다. 한결같이 간다는 그 하나는 공간도 있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결입니다. 한결같이 가지 않는 기도를 해도 오늘은 하다가 아이고 기도 아무리 해도 이 부동산 비싸게도 안 팔리고 이거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시는 모양이네. 에이고 교회 다 때려치우자.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경망스럽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이 산소까지 오셨지만 세상에는 그런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한결같지 못한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과연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해 주고 싶어도 이 자식이 끝까지 할 일이지 헷가닥 해가지고 왜 갑자기 그거 어떻게 구해줍니까? 그래서 한결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느님도 있지만 하나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건 또 이 한계란 뜻을 넘어서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게 하나입니다.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하는 게 천부경의 그 글인데 우리 어제 이강국 목사님 참 얼마나 귀한 말씀 하셨습니까? 그 천부경에서 하나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이다. 그래서 일시무시일입니다. 그 다음에 석삼극 성부 성자 성신 그래가지고 뭐 삼위일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천부경에 묘하게도 하나는 삼계의 극으로 갈린다. 이렇게 논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가 바로 위대한 하나입니다. 그러면 한 생각이라는 게 내 생각을 그런 위대한 생각과 일치시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고 영육 간의 그 하나로 이렇게 딱 일치가 될 때 그때 자기 구원이 가능한 거지. 그렇게 헷가닥하고 촐랑촐랑하고 경망스럽고 한 사람이 어떻게 구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즉 개체적 자아에서 우주적 자아로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 자기를 소위 말해서 이노베이션하지 않는, 혁신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한 생각이 암을 물리친다 하니까 저더러 허풍쟁이라고 아버지에 이어서 2대째 가는 허풍쟁이다.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억울한, 제가 진짜 속이 엄청 깝깝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약 2년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저 사람 무슨 헷가닥 했나, 소금 먹고 돌았나, 뭐 먹고 돌았나, 이제 이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귀를 기울여주고, 그래,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조금 이제 용기가 나고, 근데 여러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니까 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 거는 오신 그 걸음 자체가 저희를 크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이제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제 선친의 아주 그 신약과 묘방, 그 세계가 소위 우리 형제들조차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가족들, 함양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잘 몰라요. 제가 함양 지역의 기관장을 2-3개 기관장을 맡아서 하는데도 무슨 기관장 모임에 가면 저를 쳐다보면서 수염도 있고 하니까 요새 저더러 청와대 들어갔냐고 묻는 사람들 많아요. 청와대 저랑 좀 닮은 사람 있다며요. 누군가 유민봉인가 누구 있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 늘 앉아서 털보가 하나 앉아 있으니까 요새 털보는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요. 요새 청와대 갔어? 자꾸 이래요. 그런데 함양에 가끔 가다 내려가면요, 어쩌다 내려오니까 자기들 잘 못 봤잖아요. 그럼 자기네끼리 안 들리는 줄 알고 제가 귀가 밝은지를 잘 몰라요. 저는 저 뒤에서 얘기하면 제가 잘 들리는데 또 제 눈은 엄청 밝습니다. 제 고속도로로 저 손수운전을 해서 지금 저는 한 100만 킬로 넘게 제가 손수운전하고 이제 다닌 그게 있는데, 제가 90년부터 이제 속도가 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속도로 보통 180, 200km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스피드건을 쏘잖아요. 이렇게 딱
이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들을 적에 브레이크 탁 밟으면요 바로 1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겨우 이러다가 쓰라소리를 못하고 하니까 그냥 손 들고 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눈이 멀리 보고 빠르거든요. 제가 뭐든 일하고 뒤에서 자기네끼리 뭐라 하냐면 야, 저 털보 누구냐? 그렇게 말을 좀 뻔대가리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털보 누구냐? 글쎄 뭐 무슨 교주락 하던데. 그럼 또 자기네끼리 궁금해가지고 무슨 교? 글쎄 그 무슨 주겸교인가? 그래서 자기네끼리 저를 주겸교 교주라고 그럽니다. 아이 교주면 우리 아버님이 교주시니까 왜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저는 이제 이 인상의학을 말하면서 요즘에는 과거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좀 들어주니까 뭐 옛날에 뭐 마른 명태 그러면 저 양반 또 명태 장사할란가 또 홍화시험 또 홍화시 장사까지 또 추가하나 또 마늘 얘기가 마늘 장사로 또 돌았네. 지금 저희가 실제로 서산 태안 반마늘 1년이면 15억 원어치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 가지고 엿을 달여가지고 무로 엿을 만든 게 한 15억 원어치 이렇게 1년이면 취급을 합니다. 무 한 40트럭, 50트럭 정도를 저희가 엿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뭐 소금 먹고 병 고친다고 하더니 또 엿 먹이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희한한 얘기. 그거 좀 남들이 하는 대로 안 하고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나. 그건 자기들이 저를 그런 게 아니라 인상 김일훈 선생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의술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제 이광복 목사님 참 한마디로 딱 표현하시잖아요. 직관의학의 세계. 직관의학이라는 말 얼마나 묘한 말입니까? 과학적이고 실험실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그놈의 불쌍한 쥐는 왜 그렇게 주사로 그냥 여기 찔러대고 저기 찔러대고 쥐가 엄에 나중네 그래도 야 인류 건강을 위해서 쫓아 죽어줘라 이러고 아이 무슨 죄 없는 쥐를 그렇게 죽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먼저 이 소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개부터 먹입니다 또. 아이고 그래가지고 개가 안 죽으니까 자기가 먹어요. 그래 참 희한한 사람인데 그 꼽추 등 고친 그 의사도요. 제발 그 김 박사님 뜸 좀 뜨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이론으로는 이게 3도 신부 화상을 그런 식으로 입으면 직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 40년 뜨셨지. 나 30년 넘게 떴지. 5만 사람 다 뜨는데 뜸 떠서 왜 죽습니까? 안 떠 죽지 그러면. 아니 이론상 그 화상은 신부의 화상인데 또 급소인데 그거 참 그래서 치사하게도 꼽추 등까지 뜸 떠서 고쳐놓고도 자기 몸에 뜰래니까 자기 몸에는 의심이 또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불쌍한 개를 갖다가 십자가에 묶어놓고요. 배꼽을 중심으로 우아래 이렇게 털 깎고 여기 중안이다. 여기 단전이다. 이래가지고 개 배에다가 뜸을 이만한 놈 떴습니다. 개가 음에 개 죽네 이러고 그것도 또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치사한 인간이네. 그러고는 떴는데요. 한 뭐 10대빵 떴습니다. 걔가 그냥 쭉 햇바닥 물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잘 뛰어다녔는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쑥뜸 떠도 이게 죽는 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뜨기로 했는데 그 순간 또 하나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쑥 효과인지 불의 효과인지. 그래가지고 또 쑥 말고 다른 가랑잎을 잔뜩 모아가지고 가연성 물질을 가지고 쑥만큼 만들어가지고 개 배에다 또 두 군데 놓고 중간 날전에 놓고 불을 붙였더니 이게 뚝 타들어가더니 불이 딱 탔는데 깽 하더니 개가 직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쑥 말고 다른 걸로 뜨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인산 선생 말씀이 맞네. 이러고 이제 했는데 그 애꿎은 개 그래서 한 마리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떴는데 또 자기가 또 창피하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뜸을 떴는데 내가 그래 뜸 뜬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왜요? 나 그거 5분이 아니라 2분짜리 뜸을 10대장 뜨고 자기 가족 다 나가 있으라고 했대요. 그 방 들어오지 말라고. 문 걸어 잠그고 사륜 구동으로 무릎과 발로 4발로 이렇게 방을 10대바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이 까질 정도로 뜨거워서 막 눕지도 못하고 엎어지도 못하고 화닥화닥 화상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오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눈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거 존경스럽습니다 이래요. 그 뜸을 어떻게 이렇게 5분짜리를 그렇게 300장씩 400장씩 뜹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뜨거운 맛으로 뜨죠. 그러면 아이고 그래 존경스럽다고 하면서 뜸 뜬 사람들은 다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결국 떴어요. 5분 넘는 뜸을. 그래가지고 한 300장 뜨고 이랬는데 굉장히 몸이 좋아져가지고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계속 저랑 이제 한번 왼수가 될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산 선생님 다 좋은데 왜 하필 또 현미를 드시지 말라고 그러고 또 그 두부가 안 좋다고 그러고 두부는 고단백 식품이고 좋은 건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참 저보다 한 4-5살 위인데 제가 그랬어요. 김 박사님 대단히 미안한데 머릿속에 쓰레기 지식을 좀 버리셔야 저랑 참의학에 관해서 또 인산의학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좀 가능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지식을 버리다니 나더러 죽으란 얘기인데 아니 박사님 머릿속에 쓰레기 지식을 버리는데 박사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그랬더니 저 현은 인간이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승을 막 내고 가가지고 3년 동안 저를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한 사람 왼수 됐네. 제가 말 좀 부드럽게 할 걸 괜히 그랬나 보다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목구멍까지 나온 얘기를 참기가 어려워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3년 뒤에 다시 슬그머니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제가 조금 속이 좁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요새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제가 조금 공감이 돼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친해졌는데 세상의 모든 의학이 이 제시한 지식을 제가 그거 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경험하고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인류의학의 진보입니다. 성과고. 그걸 제가 할 이유가 없죠. 다만 그것으로 병을 고칠 때 한계에 부닥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면
소위 얼터네티브 메디슨이라는 대체 요법, 대안의학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대안의학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냐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건데, 왜 인류의학의 성과를 함부로 말하냐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리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 말을 오해한 사람은 저를 아주 싫어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의 의학을 전하는데 저는 그것이 대단히 수준 높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의학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가타부타 시시비비를 그렇게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는 마당에 이 방법을 쓰고 이 제시한 물질을 쓸 때 효과가 나기 때문에, 효과가 나는데 굳이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네 없네, 비과학의 범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으로 실험한 결과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것과, 그런 설은 있는데 과학적인 검증을 아직 하지 못한,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아직 확인하지 못한 그런 미과학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울러 비과학의 범주에 넣고 과학적인 근거가 오면 믿을 수가 없지. 그런데 지금 과학적으로 근거가 밝혀진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과학적인 검증을 기다리는 것이지, 또 검증이 안 돼도 우선 쓰는 게 많아요. 우리 밥 먹고 반찬 먹고 하는 거 전부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들이지. 또 인류의 그 한약인 이런 것도 약 5천여 종이 있는데, 본초 강목에 있는 이제 그런 약재들이 중국 중의학 대전에 약 5천여 종의 약재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대부분 경험으로 확인한 거예요. 과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신롱 본초 거기 있는데 염제신롱 씨가 100가지 풀을 맛보면서 약성을 기록했다. 그래서 염제신롱 씨는 독초마저도 자기가 맛보고 무슨 독이 있나를 보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수차례 겪은 분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다 이게 쌓여서 이제 그것이 이 세상에 오늘날 정립이 된 이론인데, 근데 서양식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된 것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라는 이 논리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길게 할 게 아니고, 인산의학에서 제시한 물질들, 즉 맹독성 독사한테 물렸는데, 또 연탄가스 중독으로 곧 숨이 넘어가는데, 연탄가스 중독으로 과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이 젊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과거 전부 연탄 떼고 살았잖아요. 저도 연탄가스로 2번 죽을 뻔했습니다. 제 동생은요, 숨이 넘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숨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살지? 저희 아버님은 숨 넘어간 사람 1000명 넘는 사람을 살린 분입니다. 어느 날 서울에 제가 공부한다고 서울에 가 있는데 동생이 와 있다가 마침 아버님이 와 계실 때인데, 며칠 계실 때인데 아버님은 갑자기 새벽에 5시쯤에 야 너희들 일어나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급하시길래 밖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야 얘 좀 주물러. 제 밑에 동생인데 그 동생이 아주 대학자입니다. 그 조선 왕조실록을 번역한 아주 큰 학자인데, 그 동생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빳빳한 거예요. 이미 숨은 끊어지고 몸은 딱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주물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팔이고 다리고 다 몸을 주물러라 그래요. 형하고 저랑 이제 막 주물르는데 침을 딱 빼더니, 동침 큰 걸 딱 빼더니 요 백회에 놓으시더라고요. 요 백회에 놓고 딱 오방침 놓더니 여기 인중이라고 그래요. 코 요 사이에 요 급소입니다. 여러분 침 이거 괜찮은 거 조그마한 거 하나 있으면요,
어디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갈 때 침 가지고 있다가 백회라고 하는 건 코로 이렇게 넘어가고 귀로 이렇게 넘어오고 해서 십자가 그 복판이 백회입니다. 100가지 이 경락이 모이는 곳입니다. 백회. 그 백회에다가 침을 이렇게 놓고 오방으로 이렇게 놓는데 그 다음에 요 인중이라고 하는 여기다 놓고 이 동생 보니까 인중에다 침을 딱 꽂으니까 몸을 후루룩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요 소상혈에 침을 넣고 피를 딱 빼니까 심장이 다시 도는지 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빨리 주물르고 너 가서 명태 끓여라. 그래가지고 명태를 5마리 넣고 푹 끓여가지고 끓는 도중에 계속 먹인 거예요. 죽을까봐. 그런데 걔 지금 보통 사람이 그 정도 연탄가스 마시면요. 가족 못 알아보는 건 물론이고 제 이름도 기억을 못 합니다. 뇌세포가 다 가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가스로 죽었던 애가 어떻게 조선 왕조실록 그 어려운 그걸 번역을 하고 또 제 밑에 동생은요. 우리 이창국 목사님 잘 알지만 제 밑에 동생은 무슨 책을 공부하려면 미련 곰탱이죠. 저희는 핵심 요지만 딱 파악을 하는데 이 곰탱이는 첫 자부터 끝자까지 싹 외워버립니다. 진짜 곰이지 그게. 그래가지고 논어도 싹 외우고 맹자도 싹 외우고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 이제 아버님은 야 읽어. 우리 아버님은 글을 보라고 하면요 책을 하나 던져주고 툭 던져주고 야 읽어 이러세요. 뭐 설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전 찾아보면서 지가 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의문 나는 것만 여쭤보면 이제 그건 그게 아니지 이러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루는 이제 그 논어 다 읽었다니까 그래? 그럼 너 이거 읽어라. 맹자를 뚝 주시더라고요. 그래 동생이 맹자를 다 아버님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외워봐. 아침 먹고 9시에 그 맹자 견 양해왕 한데 뭐 하필로 할 이 있고 이래가지고 맹자 1000마리가 그렇게 갑니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요 남산 쳐다보고 싹 외우더라고요. 그래 저거 완전히 맛이 간 놈이네. 저걸 책을 저렇게 뭐 하려고 해. 뜻을 알면 되지. 그래서 그 뇌세포가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른 명태의 힘입니다. 마른 명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핵전쟁이라는 게 없어야 되지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핵폭탄 터지는 반경 몇 킬로에 있다가 죽으면 또 할 수 없는 거지만 안 죽고 산 사람은 뭐가 무섭냐 하면 핵폭탄의 그 여독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심각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지구상에 해결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산의학에서 딱 한 가지 마른 명태를 5마리 단위로 계속 끓여 먹으면 핵폭탄의 어떠한 여독도 해결이 된다. 맹독성 독사도 해결돼요. 그 무서운 연탄가스 중독이 해결됩니다. 그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운 핵폭탄의 그 독이 해독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아버님이 실제로 핵폭탄의 여독을 고친 적이 있는데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때 이 조선 백성 중에 그 핵독을 입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버님이 그 명태 끓여 먹어라 해가지고 살았고요. 우리 회사에도 그 우리 부원장 지금 60대 중반인데 그 아버지가 그 핵폭탄 터지는 현장에 가까이 있다가 이 핵독을 이제 입은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 팔이 막 썩기 시작했어요. 그거 다 뜸 떠서 이 팔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 마른 명태 먹고 해독을 하고
그래 인산의학을 알면 마른 명태가 됐든 또 다슬기가 됐든 오리가 됐든 오이가 됐든 이렇게 우리 주변의 농림축수산물이 약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오이를 먹고 심장에 범한 화독으로 혀가 말려 죽어가는 사람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묘하게도 어제 우리 이강봉 목사님 말씀하신 인산의학의 핵심 묘법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뭐냐면 감노정입니다. 죽염 속에 10,000분의 1, 홍화씨 속에 12,000분의 1, 산삼 속에 13,000분의 1, 다른 곳 속에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런 감노정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풀 중에 또 하늘의 뭇별 중에 북방 두우 여허 위 실벽 이게 북방의 7 별그룹입니다. 그 별그룹 중에 계집여자 여성의 별정기를 탄 물체가 어족 중에는 명태, 짐승 중에는 오이, 그 다음에 풀 중에는 오이, 짐승 중에는 오리. 이렇게 그 여성정의 정을 많이 함유한 물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 여성정을 탔기 때문에 화독을 치료하는 데는 오이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경사가 심한 산을 쉬지 않고 올라가 보십시오. 숨이 턱에 찹니다. 이 훈련이 되고 저희처럼 좀 이 마늘 같은 거 많이 먹고 뜸 많이 뜨고 해서 몸이 불기운이 많은 사람은 올라가는 거 잘합니다. 왜? 불기운은 올라가니까. 물기운은 내려가고. 그래서 잘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고 돌아다니고. 애들 불이 많으니까 애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나라 예산 타먹으려고 다동성 장애야. 에 관한 대책. 이게 미국 의사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로버트 맨델존 박사한테 박살이 났습니다. 국가의학 감독한테 걸려가지고 전부 처벌받고 도로 개워내고 이제 이랬는데 불기운이 많으면 그런데 경사가 심한 산을 여러분이 올라갈 때 숨이 턱에 찰 때 뭘 먹어도 갈증이 안 가실 때 오이를 한번 드셔보세요. 오이를 씹어 먹으면 옆에 사람이 오이 먹는데 내 코에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주 청량한 오이 향이. 그래서 한국의 토종 오이라고 하는 건 신비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 대연각 화재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왕 코너, 대연각, 또 남대문. 대자가 뭡니까? 대자가 큰 대지만 불화를 깔겼으면 돼요. 귀신들이 대자를 보면 불화자인 줄 알아요. 결국 대자 붙은 데는 화재가 많이 납니다. 대왕 코너, 대연각 화재, 남대문 시장, 그죠? 이래가지고 대자.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물수변에 헤엄칠 영자 아닙니까? 사고 났다 하면 유람선 빠져 죽은 거, 기차가 물에 빠진 거, 전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대형 사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시랜드 화재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나라 임금님 이름에 대자가 있으니까 불화자인 줄 알고 계속 화재 사건만 났습니다. 근데 과거 대연각 화재 때 여공사라고 중국 공사가 있었어요. 여공사. 이 창에 이렇게 구조되는 걸 사진에 나오고 했는데 텔레비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텔레비를 보시더니 여공사 저 구해 내려오면 즉시 살릴 수가 있지만 이 마시간 현대의학으로 치료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저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저 정도의 화상은 결코 살릴 수가 없다. 심장에 화독이 범했기 때문에 TV 뉴스를 보시고 그러시더니 저거 살리는 건 일도 아닌데 현대의학은 저런 거 절대 살릴 능력과 수준이 못 된다. 그래서 아버님은 왜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이놈아 두고 보면 알지. 한 일주일 이내에 그분 돌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보다 아주 월등심한 화상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범종사라고 종을 만드는 거기에 윤재원 씨라고 우리 월간지에 한번 소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파라핀 용액에 불이 붙어서 그걸 바켓에 들고 가다가 엎었습니다. 불 붙는 파라핀 용액에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잔등 전체를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아버님께 주역을 공부하던 분인데 고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가만히 보더니 고개만 흔들고 곧 숨 넘어갑니다. 3도 이상의 화상을 50%가 넘는 온몸에 당한 경우는 절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고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냥 애가 달아가지고 우리 아버님께 찾아온 거예요. 아버님 두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 중으로 처리 안 하면 죽는다. 빨리 그 장에 가서 오이를 사다가 토종 오이라야 좋지만 오이를 사다가 갈아서 강판 있죠? 갈아가지고 생즙을 내라. 의사들은 절대 물 못 먹게 하니까 마호병에다가 넣고 가서 의사 간호사 없을 때 계속 먹여라. 그래서 그거 하나를 다 먹이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 그분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때 그 화상 입은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그분은 저보다 12살 위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형님하고 친해요. 저 부산 항만하역협회 과장을 지내서 친해서 이제 제가 인터뷰한다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해놓으니까 형님 제가 묻는 대로 좀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쭤보니까 그때 화상은 몇 도 화상으로 얼마나 입었습니까? 왜 그런 화상을 입었습니까?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이야기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의사가 일체 그냥 간단하게 몇 것만 하고 곧 숨이 넘어가는데 우리로서는 아무 해줄 게 없다. 이래가지고 치료를 전혀 안 하고 자기는 화상도 화상인데 가슴이 막 터져나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혀가 살살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나면 내가 죽는구나. 지금 사람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데 혀가 막 말려가는데 부인이 사발에다가 오이즙을 따라서 주는데 내가 이거 먹고 즉시 죽더라도 먹고 싶다라는 얘기. 너무나 갈증이 나고 속이 타고 불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릴 겨를도 없이 벌컥벌컥 해서 다 마셔버렸어요. 한 사발 마시고 나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속이 확 뚫려버리는데 불이 타다가 불이 꺼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혀가 다시 풀리면서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자기네끼리 안 죽었네. 그 희한하네. 이러더니 살살 화상 치료를 하는데 알코올에다 발라가지고 아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가지고 결국 살았는데 나중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살긴 살았지만 명대로 살기 어려우니 자네 중환단전에 뜸을 뜨게.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 근질거리고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긴 팔을 못 입어요. 이 화상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쑥뜸을 뜨고 자기가 좋아졌다 해서 그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인상의학은 심플하고 간단 명료합니다.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는 도리어 믿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2단계가 얼마나 심각한 위험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절대 고칠 수 없는 건데 뭔 소리야. 그리고 이제 당뇨 같은 경우 당뇨 말씀 많이 나오던데 당뇨는요
예전에 부자병, 성인병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신문마다 국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내 최고 메이저 신문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당뇨병 환자 1000만 명 시대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일면 머리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당뇨가 옛날에 부자병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노동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주로 걸렸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거지도 걸립니다. 노숙자도. 요즘에는 당뇨병이 걸리는 양상이 달라요. 그게 성인병이라고 하다 요새는 애들도 걸리니까 성인병이라는 용어를 국가 공식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요새는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런데 신생아 소아께서 뭔 생활습관이 잘못되셔가지고 당뇨병이 왔을란가요? 그 이름도 옳은 합리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신생아가 뭐 약주도 많이 하시고 담배도 많이 태우셨나요? 무슨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생활습관병이 걸립니까? 그 잘못된 그건데 당뇨가 오는 건 저희 아버님이 신약책에 분류를 해놨는데 소갈당뇨, 우선 갈증이 난다. 그 다음에 피곤당뇨. 나중에는 엄청 피곤합니다. 뭐 그냥 뭘 해도 피곤이 안 가셔요. 그 다음에 허기당뇨. 뭐 먹고 나면 헛헛하고 먹고 나면 헛헛하고 물 먹고 나면 또 갈증 나고 또 갈증 나고 끝없는 갈증과 끝없는 허기와 끝없는 피곤과 이것이 오는 건데 당뇨는 대표적인 면역기능 저하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 당뇨, 뭐 혈압은 병은 아닙니다만 고혈압, 그 다음에 많은 암, 난치병이 면역기능이 정상이면 병이 오겠습니까? 병은 만 가지입니다. 병을 쫓아다니면 감기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병을 쫓아다니면 병은 미궁 속에 빠집니다. 의학계가. 병을 쫓아다니지 말고 만병의 뿌리가 뭐죠? 만병의 뿌리는 큰 병입니까? 공교롭게도 다른 건 나무 뿌리가 나무인데 나뭇잎의 뿌리는 나무 뿌리 아닙니까? 만병, 질병의 뿌리는 병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질병의 뿌리는 여전히 생명인데 언제 병이 싹트냐? 생명력이 약화되면 병이 생기고 생명력이 강화되면 병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의 치안이 딱 잡히면 암세포는 쫓기다가 전부 소나무에 목매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되는데 이런 지혜로운 전술 전략을 쓰지 않고 왜 화염방사기 들고 병을 쫓아다니냐 이거죠. 화염방사기로 확 뿌리면 다 죽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미국이 아무리 잡으려도 빛나된 얼마나 오랫동안 잘 숨어 다녔습니까? 암세포는 빛나덴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잘 숨어요. 얼마나 잘 숨으면 암 이름 그 캔서라고 하는 암의 서양 어원이 캔크리트라고 하는 개, 옆걸음으로 삐딱하게 걸어다니는 개에서 이 개의 특징이 뭡니까? 똑바로 걷질 않습니다. 뭐 염상섭 선생이 횡보죠. 호가 횡보, 옆으로 삐딱하게 걷는다. 술 먹고 삐딱하게 걸으니까 횡보인데 개걸음이 삐딱하니 걸어요. 그 다음에 개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굴 파고 숨는데 빛나덴보다 잘 숨습니다. 그래서 이 개에서 서양에는 암이라고 하는 캔서라고 하는 어원이 됐고 동양에서 어원은 암자 안에 병질부 안에 입구 세 개의 몇산 그게 무슨 자죠? 병질 빼고
그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약학 박사님이 입구 세계니까 뭘 먹는 걸 산처럼 먹어가지고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듯하죠. 너무 많이 먹어서 암이 온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입구 세계에 met산한 게 바위암자입니다. 옛날 고자인데 바위암자가 뭐냐면 사람 몸에 뭐가 생겨요. 뱃속에 생겼는데 자꾸 커집니다. 어느 시점부터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큰데 딱딱하니까 만져보니까 돌덩이 같잖아요.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게 3기 이상 되는 암입니다. 그때부터 바위암자를 쓰는 거예요. 병질반에. 그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웅담, 사양, 주겸 이런 걸 쓰는 게 그런 뭉친 걸 풀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란 건 바위암자인데 인산의학에서 고치는 거는 그런 저간의 질병의 속성을 알고 병을 공격하지 않고 생명력에 양기를 북돋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황오리를 한마디로 약성을 뭐라고 합니까? 해독 보온의 최고 명약. 독을 풀고 원기를 돋아주는데 유황오리처럼 좋은 게 없다. 오리는 이 수정수기 때문에 끼리끼리 논다고 오리는 물만 보면 뛰어들어가요. 왜? 오리는 수영학원에 오리 다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영학원에 한 번도 안 갔는데 개헤엄이고 오리헤엄이고 잘 쳐요. 오리는 막 발로 이렇게 치는 거 보면 진짜 조오랭보다 헤엄을 잘 칩니다. 그런데 그 오리가 그냥 끓여서 한번 먹어보세요. 쫙쫙 설사합니다. 왜? 오리 궁둥이에 있는 기름은 소, 돼지 기름하고 틀립니다. 오리 로스 구이를 하다가 기름 내려온 거 받았잖아요. 막 내려온 거 받았는데 그 컵을 쭉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것 같죠? 소기름 그렇게 먹으면 전부 되어버립니다. 큰일 나요. 병원에 응급환자 됩니다. 오리 기름은 성질이 찹니다. 그냥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드시지 말고요. 그거 먹으면 즉시 설산합니다. 기름이 찬 성분이기 때문에 수정수기, 냉기와 수기를 갖고 있는 게 오리입니다. 그래서 오리는 물만 보면 들어가고 영하 30도의 얼음 위에 오리가 이렇게 있는데 오리가 동상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하 30도 얼음 위에서 맨발로 있는데 오리 동상 걸리는 거 없습니다. 오리는 수정수기 지 기운이 원래 차요. 그래서 오리는 그런 건데 왜 우리 인산 선생님께서 오리에게 유황을 먹이라고 했을까요? 오리 궁둥이에 있는 찬 기름 성분을 싹 없애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리한테 유황을 2년만 먹이면요. 오리는 물에 들어가면 쑥 빠져서 죽습니다. 오리가 익사한 오리가 있다. 뉴스에 난 거 보였어요? 오리가 익사할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황을 2년만 먹이면 오리 궁둥이에 기름이 없어지고 냉기로 가득한 오리에 온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은 이 수기로 풀고 유황의 불기운이 원기를 돋아줍니다. 그래서 해독보원의 최고 신약이다라고 말하는 게 근데 오리가요. 한국에 오리 지금 유황오리 기르는 게 수십만 마리입니다. 근데 뭐 전라남도 목포, 인천, 강화, 뭐 김해 뭐 이런 데 다 유황오리를 기르는데 진주도 기르고 딴 지역의 오리들은 2년이 지나면 놀다가 모르고 물에 빠지면요. 꼬로록 하고 죽는데 죽는 놈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 곳의 오리만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거제도 오리만 한마디 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그 말 하는지 아시죠? 그 유황오리는요. 수기로 독을 풀고 양기를 돋아주는데 최고 명약이고
다슬기는 간의 피를 맑히면서 간에 쌓인 독을 풀어줍니다. 그래 다슬기가 웅단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안 먹습니다. 저희도 저 어릴 때 저 상림이나 저런 데서 뭐 막걸리나 그걸 하면 주인이 잉크처럼 새파란 그 국물을 단골한테만 줍니다. 그게 속풀이에요, 속풀이. 마른 명태가 주독도 내내 화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지금은 안 드시겠지만 옛날에 드셔보신 분 아잖아요. 이거 먹고 막 속이 화닥화닥 할 때 마른 명태국 끓여서 드셔보세요. 쫙 불이 꺼지는 듯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니까 이 코쟁이들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게 뜨거운데 왜 시원하다 그러지? 아니 국물은 뜨겁지만 속은 시원한 거예요. 왜 시원합니까? 마른 명태가 뜨겁긴 하지만 화독을 풀어주는 숙입니다. 그래서 시원함을 느껴요. 동양에서는 기를 말했고 서양에서는 물질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이 목사님의 에덴 생기 건강법을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시원하다 하면 맞아 시원하지 이럴 텐데 그걸 모르니까 시원하다는 말 이해 못하는데 다슬기 국이 굉장히 이 독을 풀어주는데 천하명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산의학에서 제시한 마른 명태, 다슬기, 유황오리, 홍화씨 역대 의학자들이 홍화를 얘기하고 홍화라고 하는 꽃은 부인들의 경도불순에 쓰는 통경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경제라고 하는데 그 홍화라는 꽃은 약으로 쓰면서 그 씨가 뼈 부러진 데 쓰는 천하명약이라는 건 역대 명의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의학 서적으로 딱 제시했죠. 그래서 지금은 안동대학을 비롯해가지고 국가의 그 여러 대학에서 홍화씨가 뼈 부러진 데 부서진 데 골다공증에 천하명약이 된다는 이런 논문이 100건이 훨씬 넘습니다. 주경 논문도 지금 수십 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인산의학은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다 검증이 돼요. 그래 아직 안 됐어도 믿고 해볼만 합니다. 홍화씨라든지 뭐 오이라든지 오리 또 마른 명태 또 저기 반마늘 이런 것들 해볼 필요가 있죠. 왜? 급한데 과학적인 검증은 과학자들이 할 일이고 의학자들이 할 일이고 내가 급해서 죽어가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목숨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거 뭐 노는이 연구를 한다고 그거라도 그거 뭐 가만히 있다가 죽지 말고 마른 명태를 먹으면 어떻고 오리를 끓여 먹으면 어떻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해결하는 것이 의학이지 내 이론에 집착해서 내가 한 걸로 안 되면 땡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러서는 안 된다 그러죠. 그때 필요한 게 인산의학에서는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절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부정해도 되지 해보지도 않고 왜 그걸 미리부터 부정하고 안 쓰냐 그죠. 그래서 인산의학에서 뭐 주겸요법도 좋고 숙tum요법도 참 뭐 그건 불가사의한 묘법이지만 그 나머지 모든 방법들 거기 적혀있는 신약본초 전어편에 적혀있는 그 인산의학의 모든 이 처방과 약물들은 우리 아버님이 수만 가지 처방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처방만 딱딱 넣어놨습니다. 감이 소풍 화르탕, 감이 영신 해독탕, 또 감이 무슨 탕, 뭐 감이 육미 지황탕 이런 식으로 딱 감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 본 처방이 맹물 처방이라 효과나게 군신 자사를 맞춰서 이 용약 이론에 따라서 처방을 제시한 겁니다. 써보면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대한민국에 자생하는 좋은 약재를 구했으면 우리 아버님 그 영신 해독탕 감기 걸렸을 적에 한 첩 딱 먹으면 끝납니다. 그런 약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감기에 약이 있나
하버드 존스 홉킨스의 앤더슨 암센터 원장이나 그 의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감기에는 듣는 약이 없다. 오로지 항생제를 처방한다. 이게 오늘날 의학계의 정립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생제 맞고 좋아지니까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일시적으로 잠복한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내성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2배 세게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시한 인상의학의 처방과 약물들은 이 재료만 좋은 거 쓰면 효과는 굉장히 눈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말 이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에덴 생기 건강법을 위시해서 인상의학의 신약 본초에 나온 모든 법은 아마 이런 얘기를 인산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아마 했다면 하나님이나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나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따로 그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빠졌는지 어쨌는지 따로 나중에 안타까워서 이런 것들이 인류가 너무 위험한 단계로 가니까 제시가 됐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참의학입니다. 오로지 인류의 생명 건강을 위해서 난치병, 괴질, 암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이 어떤 인류 구원의 그런 마음을 담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방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성적인 삶이 여러분들을 이러한 그 참의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이 머리가 안개가 껴가지고 티미한 사람들은 여기 오락해도 나 바빠요. 이번에 누구 결혼식 있어요? 이러고 절대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 딱 한마디 듣고 아이고 가야지요 이러고 딱 여기 모이신 분들은 벌써 그만큼 밝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렇게 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뭐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욕심은 그저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밝은 참의학을 좀 충분히 터득하시고 깨달으셔가지고 이 많은 성도들과 우리 국민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